예로부터 인간과 괴물은 끊임없이 싸워왔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주인공 카이는 손오공의 자손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작지만 단결력과 절묘한 협동으로 맞서 싸운다. 청년은 망소를 불러 함께 괴물을 쓰러뜨리려 하지만 너무 강력해 그들을 갈라놓고 만다. 다른 괴물들이 하나둘씩 포위해온다. 카이가 위기에 빠지자 몰부진 가문의 장나모가 구해준다. 그는 초인적인 힘을 지닌 군대의 리더로 모두가 믿음을 갖고 있다. 멧돼지 꼬리 원숭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그는 몸속의 토신의 힘을 각성한다. 그 문신들은 신성한 휘장이 되어 그가 토신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증명한다. 강화된 그는 몇 마리를 거뜬히 제압한다. 이에 원숭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직접 도전장을 내민다. 그 역시 특별한 힘을 지닌 존재다. 이는 선택받은 자들의 결전이었다.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며 전투를 끝내자고 제안하지만 두 강자는 치열히 맞붙는다. 오해 민첩함으로 그 공격을 피하며 우두머리를 한 번에 관통에 쓰러뜨린다. 이번 승리는 인간 편에 돌아가 모두가 환호한다. 그들은 마을을 지켜냈고 원숭이 무리는 숲으로 퇴각한다. 전투 후 맹과 형은 오늘 또 하루를 살아낸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이후 수집팀은 원숭이 몸속의 신비한 돌을 리더에게 바친다. 그는 그 돌을 모두 마셔 전투력을 높인다. 남은 사람들은 각자 한 방울씩 받으며 보상으로 삼는다. 신에게 기도의식을 올리고 난 후 모두 힘이 크게 올라갔음을 느낀다. 하지만 오가튼 홀더 혼자서 원숭이 무리를 상대하기엔 아직 부족하다. 신비한 돌의 일부를 먹음으로써 정신 에너지가 증폭되고 몸도 강화된다. 카이는 더 먹고 싶어 하지만 망소가 제지하며 우리는 평범한 병사일 뿐이라며 지금도 충분하다고 한다. 남은 돌들은 오가튼 권력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다. 바스코데이는 대부분의 신비한 돌을 홀더에게 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전투 후에도 안정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법칙이 이 세계의 규칙이다. 병사들은 신비한 돌 없이도 강해져야만 오늘처럼 살아 돌아올 수 있다. 밤이 되자 전사들은 식사를 대접받는다. 모두의 용기로 마을은 안전해졌다. 오라의 아버지 몰록은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망소는 매번 잔소리하는 그가 조금 귀찮다. 적게 주고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면서 리더 가족만 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카이는 몇 가지 음식만 있어도 기쁘다. 모두 더 먹고 싶어하며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한다. 형들의 몫이 많아 카이는 질투심이 생긴다. 그들은 팀장이라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웃으며 강해지면 나처럼 더 많이 받게 될 거라며 격려한다. 카이는 스스로 더 연습해 좋은 성과를 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배가 고파 힘이 없어 막대기를 휘두를 때마다 힘이 빠진다. 갑자기 카이는 쌀떡을 먹고 싶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는다. 형은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묻자 카이는 문득 그것이 떠올랐다고 한다. 그저 시작에 불과했을 뿐 정확한 건 알 수 없었다. 이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가끔 그는 몇 가지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음식 이야기는 배고픔을 채워주진 못하지만 적어도 그 허기를 달래주었다. 그는 죽은 동료들의 무덤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다. 가족이 있는 자들은 이름이 비석에 새겨졌지만 전사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저 마른 나뭇가지가 무덤 위에 꽂혀 있었다. 울어줄 사람이 없었기에 자신이 죽었을 때 누군가가 슬퍼해주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잊혀질 테니까 그 느낌은 마치 그들이 마을에 존재한 적 없는 것처럼 허무했다. 살아남기 위해선 전투에서 이겨야 했다. 그는 만약 초인적인 힘을 가진다면 이름을 떨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마소는 그가 환상에 빠진 것 같다고 여겼다. 두 형제는 전투에 대해 의견이 충돌했다. 조세도 힘을 가지고 있어 형을 돕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아버지가 자신이 형과 같은 길을 걷길 바라지 않아 거절했다. 그 길은 너무 위험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남작 가문의 여성은 전장에 나설 필요가 없었다. 조세는 자신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마당 아래서 두 형제는 서로 도우며 훈련을 계속했다. 마오는 후퇴만 한다면 카이는 결코 승리를 거둘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빠르게 패배에 쓰러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엔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지구에서 현대적인 삶을 살았던 과거가 있었다. 깨어난 후 그는 마법에 관한 몇 마디를 내뱉었다. 마소는 그 말을 듣고 주인공이 미쳐버린 줄 알고 사과했다. 그는 일어나서 괜찮다고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전생의 기억이 남아있었다. 그 세계는 이곳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었다. 물론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그냥 묻어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과거 기억 속에서 그는 맛있는 떡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번 생에서는 그 지식이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만약 있다면 마법이 도움이 될 텐데 말이다. 그러나 그는 마법이 허구일 뿐 현대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는 전투 중에 마법을 쓰고 싶어 했다. 그것이 큰 도움이 되고 이름을 떨치는 데도 유리할 테니까. 그때 마을 원로가 급한 편지를 받았다. 서쪽 숲에서 7마리의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식이었다. 전투는 바니아 마을 근처에서 벌어질 것이고 그들도 참여해야 했다.
비록 이 일로 병사들은 지쳐갔지만 약속대로 신속히 움직여야 했다. 어제는 원숭이였는데 오늘은 돼지라니. 정말 고생이다. 병사들의 임무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목숨을 걸고라도 나라를 지켜야 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옳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후손들이었다. 카인은 아직 잠들지 않고 손에 불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형이 그에게 뭐 중얼거리는 거냐고 물었다. 잠을 자야 힘이 난다고 했다. 그는 꿈속 장면을 떠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마소는 예전에 여행자가 와서 그것이 꿈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손가락에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했다. 젊은이는 흥미를 보였지만 형은 그것이 진실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저 들은 이야기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카인은 일찍 일어나 한 구석에서 연습했다. 형이 말한 게 맞다면 자신도 마법을 쓸 수 있을지 몰랐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었다. 지금까지 그와 다른 이들은 이 세계의 신석을 먹으며 힘을 얻고 있었다. 이것은 이곳이 토신이라 불리는 미스터리한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였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영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강해지고 충분한 정신력을 모으면 마법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카인은 불을 만들기 위해 집중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문제는 영혼의 힘을 한 점에 집중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 힘은 가슴 한가운데에 있다고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심장 대신 신석 안에서 기운을 감지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허사였다. 장면은 바니아 마을 전투로 전환됐다. 강력한 돼지 괴물들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돼지만큼 멍청하다고 했지만 이 돼지들은 매우 영리했다. 숲속에 숨어있다가 사람들이 올 때 공격했다. 바보처럼 적의 본거지로 돌진하지 않았다. 민마을 측도 지원하러 왔다. 나무에 매달린 괴물들을 발견하고 공격을 시작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카인은 죽은 동료 시체 때문에 발이 묶여 움직일 수 없었다. 괴물은 다가왔다. 다행히 마소가 그를 공격당하기 전에 쓰러뜨렸다. 그는 무능하다는 꾸지람을 듣고 사과했다. 게다가 다리까지 아팠다. 이때 오라는 직접 전투에 뛰어들어 한 괴물을 땅에 눌렀다. 특별한 힘을 가진 그를 보고 돼지들은 후퇴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분노하며 끝까지 쫓았다. 두 형제는 다른 괴물과 마주쳤다. 카인은 자신을 버리라 했지만 마소는 거절했다. 그들은 도망칠 수 없었고 돼지는 여유롭게 사냥을 즐기며 천천히 다가왔다. 어쩔 수 없이 형은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카인은 이를 이해하고 죽음을 받아들였다. 자신이 죽으면 형이 매일 무덤을 청소하며 추모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형을 도왔다. 사실 그는 죽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에도 집중해 영혼의 힘으로 마법을 만들려 했다. 거대한 괴물이 돌진해 공격했다. 카인은 목이 벗겨졌지만 죽기를 원치 않아 계속 몸부림쳤다. 갑자기 손가락에서 불꽃이 튀어나와 자신이 해낼 수 있음을 알았다. 결심을 다진 그는 괴물 얼굴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불꽃이 몸을 태워 괴물에서 탈출했다. 괴물은 쓰러졌고 카인은 손에 불꽃을 들고 화권이 되었다. 불이 붙은 자신을 보고 겁먹은 그는 불을 끄려 했지만 에너지가 고갈되어 바로 쓰러졌다. 마법을 쓰는데 모든 영혼의 힘을 쓴 듯했다. 죽음이 다가왔지만 카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불꽃을 만들었으니 죽기 전 꺼버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댐을 상상하며 성공적으로 막았다. 카인은 불꽃을 일으켜 자신을 태우며 탈출하려 했다. 괴물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카인은 손에 불꽃을 쥐고 하늘을 향해 불사의 힘을 느꼈다. 불길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어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불을 끄려 했었지만 곧 에너지가 고갈되어 쓰러지고 말았다. 이 마법을 시전하는 대가로 모든 영적인 힘을 소진한 듯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카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이 불을 지폈으니 그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댐을 상상하며 성공적으로 불을 끄려 했으나 괴물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괴물은 눈이 멀어 감각만으로 움직이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고도 다시 일어나 괴물을 베어내려 했다. 그러나 그는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다행히도 운명이 그를 외면하지 않았고 그는 죽지 않고 해안으로 떠밀려 갔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에너지는 이미 바닥나 몸은 심각하게 약해졌다. 옆을 보니 괴물이 죽어 있었고 그는 그 괴물의 심장을 얻기 위해 기어갔다. 그는 처음으로 마음껏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영양분을 흡수한 후 카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그는 한쪽 구석에 앉아 하늘과 땅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에 난 상처는 기퍼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음을 느꼈다. 지금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은 이렇게 멋진 풍경 속에서 죽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후 카이는 기절하고 말았다. 장면이 전환되어 마을로 돌아가 보니 주민들은 밤에 매복을 당할까 두려워 매우 경계하고 있었다. 맨손은 조용히 혼자 앉아 그 동생이 그리워했다. 반면 카이는 달빛 아래에서 아침이 밝을 때까지 빛을 받으며 깨어났다. 그는 어제 죽을 뻔했던 일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의 상처를 살펴보니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듯했고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다. 그는 신의 돌을 먹고 회복되었음을 깨달았다. 호기심에 불 마법으로 덩굴을 태우려 했는데
뜻밖의 폭발이 일어나 카이를 깜짝 놀라게 한다. 물에 비친 자신을 보니 신의 축복을 받은 흔적이 보인다. 얼굴에 신성한 휘장이 누구보다 진하게 새겨져 있었고 중요한 건 자신이 운명을 지닌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이었다. 돌 조각을 살펴보고도 이해 못하던 그는 급히 돌아갈 길을 찾아 나선다. 자신이 선택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은 채였다. 높은 곳에 오르려던 순간 갑자기 휘장이 발동해 그는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처음엔 땅이 부드러워진 줄 알았지만 그 힘이 자신 안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는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빨리 떠나야 한다며 재촉하자 두려움에 온 힘을 다해 달려 올라간다. 덕분에 1분도 안 돼 절벽을 뛰어넘으며 새로운 힘을 손에 넣은 매는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한다. 이 힘은 자신이 늘 갈망해온 감각이었다. 신체적 힘이 강화되니 무엇이든 수월해지고 때로는 마법보다 더 뛰어나다고 느낀다. 그는 이 힘이 신의 보호에서 온 것인지 의심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제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걱정이 밀려와 신의 휘장을 언제까지나 비밀로 지키기로 결심한다. 마을에서는 전사들이 전우의 시신을 묻고 있다. 맨소는 동생의 시신을 찾지 못해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다 갑자기 동생이 웃으며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모두 환호한다. 전쟁은 끝났고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돌아온 후 카이는 지치지도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몇 배나 일을 더한다. 모두가 그를 말리지만 그는 밭을 다 갈아엎을 기세다. 그가 신성한 훈장을 소유한 이유를 계속 숨기고 있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전사들이 동료의 시신을 매장하고 있었고 맨소는 동생의 시신을 찾지 못해 우울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카이가 웃으며 이름을 불렀고 모든 이들은 기뻐했다. 전쟁이 끝나고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카이가 돌아온 이후로 전혀 지치지 않고 모든 이들보다 몇 배는 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카이를 막아야 했다. 그가 모든 밭을 다 갈아버리면 일이 없어질 테니까. 카이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아직 신의 훈장이 나타나지 않아 기뻐했다. 모두가 알면 많은 질문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후 형들은 카이의 이상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왜 그가 이제 그렇게 강해졌는지 물었다. 카이는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 그는 신의 돌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했다. 마을 바니아에서의 전투 중 숲에서 괴물들이 죽었고 자신의 몸은 심하게 다쳐 여러 개를 동시에 먹어서 이 힘을 얻었다고 했다. 이를 들은 대장도 의심하지 않으며 그래서 지금 그가 그렇게 강해졌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는 몇몇 이들이 신의 돌을 많이 먹고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고 원래 누가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전투는 생사의 기로였으니 상관없었다. 그는 동생이 자신의 인생의 진리를 찾은 것 같다고 칭찬했다. 대화 중 카이는 여자아이에게 관심을 받았다. 엘사는 여자아이들에게 누구를 좋아하냐라는 질문을 받아 부끄러워하며 다른 곳으로 떠났다. 장면이 전환되어 조세 아가씨가 다가오는 이벤트를 위해 준비된 선물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들의 땅은 비록 가난하지만 이처럼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 생사를 건 싸움이니 그냥 내버려 두자. 동생이 마치 인생의 진리를 찾은 듯하다. 대화 중 카이가 여자애의 관심을 받는다. 엘사도 여자애들에게 누굴 좋아하냐고 물어보자 쑥스러워서 자리를 피한다. 장면 전환, 귀족 조세 아가씨가 다가올 행사 준비를 위해 예물을 점검 중이다. 그들의 땅은 가난하지만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모든 것은 남작과 그의 몸속에 있는 신의 힘 덕분이다. 작은 아이의 아버지도 자신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저주받은 인장을 지닌 인물이다. 그들의 힘은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한편 매는 불을 다루는 훈련을 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다. 정신 에너지도 처음과 같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실제로 불의 마법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힘이 신의 보호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마침 조세가 지나가자 그는 깜짝 놀라 손에 든 불을 급히 숨긴다. 도망치려 하지만 그녀가 눈치채고 멈춘다. 그녀는 그가 무슨 짓을 하느냐며 진실을 밝히라 요구한다. 결국 그는 불을 만들 수 있다고 고백하지만 방법은 모른다. 죽을 뻔한 순간 우연히 각성한 거다. 조세는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한다. 신비한 힘을 쓰는 이들을 특이 능력자라 부르며 중부지방의 몇몇 귀족 가문과 수도승들이 그런 능력을 지녔다고 한다. 매는 놀란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런 힘을 지녔고 마법이 아니라 특이 능력이라 부른다니. 신기한 점은 그가 전혀 피곤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세는 매니 신석을 많이 먹어 힘을 키웠다는 소문을 들었다. 피곤하지 않은 건 신석으로 정신력을 흡수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힘을 키우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며 그녀 역시 늘 강해지길 원한다. 그래서 맨과 함께 훈련하게 됐다. 지금까지 맨은 싸운 적이 없어 자신의 능력에 놀란다. 조세는 인장을 활성화해 경기의 긴장감을 높인다. 아직 자신의 힘을 모르는 맨은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신성한 휘장이 드러나 비밀이 밝혀질 테니. 잠시 후 그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인장을 가진 자와 겨룰 만큼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맨은 조세에게 몸을 닦아주며 아름다운 그녀 앞에서 쑥스러워한다.
그는 인장을 가진 자는 모두 비슷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와 오빠는 차원이 다르다. 조세는 자신이 아직 약하다며 아버지와 오빠와는 비교도 안 된다고 인정한다. 그 힘은 신의 힘에 따라 달라지고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 꾸준히 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매는 그녀가 굳이 힘들게 훈련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여성은 싸움에 나서지 말라는 뜻에 조세는 화를 낸다. 그녀는 인장을 가진 여성이라면 영지를 지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힘이 필요하기에 오빠와 아버지처럼 강해지려고 노력한다. 완벽해지려면 수많은 생사를 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그녀는 또 다른 능력이 있다. 모두가 모이기 시작해 조세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버지에게 훈련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이다. 매는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겨 더 알고 싶어 한다. 그녀는 말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고 한다. 곧 무항승 청소 일을 하게 되는데 맨도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땅의 신이 모셔 지내다 마을로 데려가 줄 거라고 한다. 며칠 후 맨과 형은 호위 임무를 받는다. 에다 마을은 원숭이 무리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공격 소식은 없다. 몇몇이 맨에게 귀족 아가씨가 직접 호위 임무를 맡겼다는 소문을 묻는다. 맨은 부끄러워하지만 선배가 그녀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라며 도와준다. 그래도 많은 이들이 소문을 믿는다. 하지만 원숭이 무리들은 맨을 시기하며 노려본다. 도착하자 그곳이 남작 가문의 영지였으나 괴물의 공격으로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한다. 다행히 파괴되지 않은 무덤이 하나 남아 항승이 청소와 제사를 맡게 된다. 원래는 논밭이었지만 버려져 척박해졌고 땅의 신의 은혜도 줄어든 상태다. 인장을 가진 자들이 벌이를 도와 풍작을 만든다. 이후 로즈가 조세에게 호위 임무를 맡긴다. 그녀는 조세를 꽃밭으로 데려가 정신력을 땅에 전달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인장과 땅의 신이 연결된 자만이 가능한 두 번째 능력이다. 하지만 이곳은 버려져 신이 약해 큰 효과는 없고 꽃밭을 유지하는 정도다. 신성한 휘장의 힘은 거주하는 땅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 조세 아버지가 강해 농사가 늘 잘 된다. 영주는 반드시 이런 능력이 있어야 주민을 돕는다. 무덤을 점검하고 청소하러 들어간 둘은 포엘립이라는 돌판과 매니 골짜기에서 본 글자가 똑같은 것을 발견한다. 이는 신의 무덤임을 뜻한다. 매는 갑자기 고대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시작한다. 손을 대자 조세도 몇 구절 읽지만 완전한 문장은 아니어서 의미는 알 수 없다. 로즈가 중얼거린 걸 묻자 그는 말하지 못한다. 밖에서 원숭이들이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지켜본다. 조세는 신에게 예물을 바르기 시작한다. 그녀는 미래에 자신이 강해지면 이 땅이 다시 번성하고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 믿는다. 인장을 가진 자에게는 책임이 따른다. 카이도 그 말을 듣고 감탄한다. 위로 올라가자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을 숨긴다. 무덤 속을 살펴보던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정리를 시작했다. 그곳에는 포엘립이라는 돌판이 있었는데 글씨체가 계곡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았다. 이는 그곳이 신의 무덤임을 의미했다. 갑자기 그는 고대 언어를 이해하게 되었고 손길로 돌을 만지며 몇 구절을 읽어냈지만 완전한 문장은 아니어서 그 의미는 불분명했다. 로즈가 그가 중얼거리는 말을 물었지만 그는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밖에서는 원숭이들이 사람들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 그녀는 신에게 재물을 바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강해졌을 때 이곳이 다시 발전해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희망했다. 인장을 가진 자는 반드시 책임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카이도 그 말을 듣고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위로 올라가자마자 괴물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무덤을 숨겼다. 로즈는 부하들의 강요로 떠나야 했지만 결국 포위당했다. 자신의 꽃이 짓밟히는 걸 보고 그녀는 위협했지만 두려워하는 기색도 보였다. 그런 모습을 본 카이는 달려들어 두 마리를 혼자 쓰러뜨렸다. 그 순간 우연히 조세는 몸에 가득한 신의 휘장을 보았다. 하지만 이내 그 휘장은 사라져 그녀는 현기증이 난 줄 알았다. 보고를 마치고 돌아온 조세는 형에게 꾸중을 들었다. 인장을 활성화했음에도 적에게 겁을 먹었다며 다른 싸울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런 말을 듣고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했다. 그리고 곧 중앙원에서 온 감찰관이 올 예정이라 순찰 임무를 맡겼다. 그는 명령을 받고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쟤는 자신이 아무 쓸모없다며 아버지께 사과했다. 아버지는 카이라는 젊고 강한 청년을 만날 나를 고대하고 있었다. 신참임에도 원숭이 몇 마리를 쓰러뜨린 그는 진정 대단한 존재였다. 한편 그는 마을에서 영웅이라 불리며 놀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무모했을 뿐이라며 둘러댔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들었고 조세 아가씨와도 친한 사이임을 알고 있었다. 마을 여인에는 그를 소 같은 남자라며 놀렸고 대장은 동생을 도와주러 다가갔다. 그리고 동료들의 평가에 따르면 카이만이 진정으로 믿음직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엘사는 그들에게 만약 좋아한다면 그를 차지하라고 충고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자에게 빼앗길 거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조세 아가씨가 나타나 맨을 불러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맨은 자신이 신의 인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마을에서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진심 어린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였다. 신의 인장 이야기를 하려다 생각을 고쳐먹으며 적을 마주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녀는 단순히 강함만으로는 부족하며 강철 같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내일부터 매일 그와 함께 훈련하기로 마음먹었고 자신도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 카이가 동의해주길 바랐다. 그 말을 들은 그는 놀랐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했다. 밖에서 일하던 이들은 카이가 혼나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얼마 후 엘사가 물을 가져와 친해지려 했는데 맨은 부끄러워하며 모두에게 자신이 가져다 준 것이라며 둘러댔다. 마침 목이 말랐던 그는 물을 다 마시고 평소보다 맛있다고 칭찬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기뻐하며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누군가 부르러 와서 두 사람은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녀가 떠난 뒤 카이는 무슨 일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망소는 달랐다. 그는 청춘이 맨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추측했다. 카이는 부정했지만 갑자기 계곡에서 들었던 새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그를 부르는 듯한 신호였다. 밤이 되어 견디지 못한 청년은 밖으로 나갔다. 신의 힘으로 벽을 단번에 뛰어넘었고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 곧 계곡으로 돌아가는 기쁨도 느꼈다. 도착하자 망설임 없이 물에 몸을 맡겼다. 이곳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느낌은 정말 특별했다. 카이는 큰 소리로 이 계곡을 좋아한다고 외쳤고 자신을 부른 새도 보았다며 말했다. 새가 그를 바위 쪽으로 인도했다. 그가 손을 대봤지만 마을의 묘비처럼 고대 언어를 해독할 수 없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신의 축복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그는 정성껏 바위를 닦아 깨끗이 했고 적을 묻어주기도 했다. 그 대상 또한 맨이 돼지 덕분에 각성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 일을 마친 후 그는 산 위로 올라 탐험했다. 이상하게도 지금은 밤에도 선명히 볼 수 있었다. 아마도 신의 보호 덕분일 것이다. 이 지역은 식물이 무성해 맛있는 과일이 많았다. 맨은 이 숲이 음식으로 풍부하다는 걸 보고 여기서 살지 않으면 아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그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무언가를 건설하고 싶어 했다. 그 집을 늘 그렇게 완성했지. 우선 나무를 베야 했는데 그는 짧은 칼만 가져왔고 그걸 도구 대신 쓸 수 없었어. 청년은 마법을 쓰면 효과적일 거라 생각해 시도했지. 그는 손에 있던 불꽃을 칼날로 변형시켰지만 닿자마자 나무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어. 이렇게 하면 너무 위험해서 숲 전체가 탈 수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바꿨어. 왜냐면 불을 다뤘으니 카이는 자신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 마법은 상상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는 무언가를 자른다는 건 그 물질의 분자를 파괴하는 것이라 생각했어. 전생의 지식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해 카이는 분자 결합이 무엇인지 궁금했지. 그걸 무시하고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그가 자르려는 건 나무가 아니라 내부 결합을 풀어내는 거였어. 그는 보이지 않는 칼날을 만들어 그것을 관통시켰지. 그런데 그때 골짜기가 침범당했어. 이유를 모르겠지만 오크들이 뭔가를 찾으러 나타났고 맨 지역에서는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종족이 발견됐어. 그들이 무의식 중에 골짜기로 들어오려 하자 그는 신의 인장을 발동해 막으려 했어. 공격하려던 순간 카이는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어. 그들은 다른 언어를 썼고 그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 게다가 칼로 위협했지만 막혔어. 그 노인은 맨 언어를 할 줄 알았기에 자신이 난쟁이족의 수장포르라고 소개했어. 그 노인이 인간 언어를 할 수 있는 건 상인들과 교류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지. 그들은 제작의 대가들이라 만든 물건이 항상 높은 가치를 지녔어. 먼저 무단 침입한 것에 대해 사과했어. 그들이 온 이유는 골짜기의 위대한 신과 고대 계약을 간청하기 위해서였지. 모두가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걸 보며 카이는 이해하지 못했어. 보레크가 설명하길 그 신은 인간과 비슷한 형태였다고 해. 먼 옛날부터 난쟁이족은 평화롭게 살며 대지의 신들을 숭배했지. 하지만 최근 돼지들이 계속 공격해 부족이 멸망 위기에 처했어.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 와서 도움을 간청한 거지. 약한 종족인 그들은 큰 오크 무리와 싸울 수 없었어. 노인은 계속 카이를 고대 중재신이라 부르며 지금의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간청했어. 카이는 그 간청에 귀 기울이길 바랐지. 나는 중재신이 무슨 뜻인지 물었어. 포렉스는 그가 모든 생명체를 초월하는 위대한 힘을 지닌 존재이며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는 자라고 설명했어. 그는 자신이 그런 위대한 존재일 거라 생각지 않았어. 아까 캄 지아오도 수장에게 이 얘기를 했지만 그는 그가 신일 리 없다고 믿었지. 중재신의 현신은 용맹한 전사로 악행을 엄격히 벌한다고 했어. 작은 인간인 그가 전설 속 위대한 인물일 수 없었어. 난쟁이들은 그를 작다고 여겼지만 그는 그들보다 훨씬 컸지. 하지만 노인은 진실을 믿었어. 젊었을 때 허락 없이 골짜기에 들어가 신의 분노를 샀고 그 결과 한쪽 눈이 멀었어. 태양빛은 보지 못하지만 대신 다른 힘을 얻었지. 이 세계는 영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카이는 고귀한 푸른 빛을 발산해 혼동할 수 없었어. 그는 골짜기의 신의 현신이었고 이 힘을 받은 후에는 중재자가 되었어. 이건 완전한 사실이지 허구가 아니야. 게다가 그들은 골짜기에 들어가 허락을 구하기 위해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은 그의 손녀 아룩이었어.
그녀는 평생을 골짜기에 바치기로 맹세했지. 이 말을 듣고 카이는 그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확인하러 갔어. 막 도착했을 때 밧줄이 끊어졌고 그는 뛰어내려 확인했어. 누구도 여기서 죽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뭔가 조치하려 했지? 아루기는 심하게 다쳐 있었고 그는 회복 마법이 있다는 걸 생각했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치유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청년은 손상된 몸과 세포를 전부 회복시키려고 집중했고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결국 성공했어. 카이는 마법이 치유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랐지. 그때 위에서는 오크들이 찾아왔고 많은 이들이 죽었어. 카이는 자기 땅에 감히 발을 들인 이들을 분노했어. 그는 수장에게 가서 그도 신의 인장을 발동하며 위협했지. 그의 머릿속에는 그들을 전부 죽여 고통을 각인시키고 공포를 심어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어. 골짜기의 신은 매우 분노했고 카이도 마찬가지였어. 그 노인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어. 자신도 인장을 가진 자이며 난쟁이족은 골짜기의 신에게 충성을 다했기에 최선을 다할 거라 했지. 매는 보호 인장을 발동해 오크들에게 이곳의 주인임을 알렸어. 수장은 계속 부하들을 공격하게 했지만 곧 카이가 그를 쓰러뜨렸어. 노인도 한 마리를 죽였는데 그의 민첩함에 칭찬이 쏟아졌지. 난쟁이족은 꽤 뛰어난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 나머지는 중재자인 맨의 결정에 달렸어. 그는 이 골짜기를 침범해 더럽힌 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지. 수장은 두려워 인간말로 용서를 빌었어. 자신들은 중재자의 일이 아니라 오크와 난쟁이족 간의 문제라 주장했지. 카이는 상관하지 않고 허락 없이 골짜기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사형 사유라고 했어. 그 정도면 충분했거든. 그 순간 그의 몸에서 푸른빛이 퍼져나와 골짜기의 신과 하나가 됐어. 그는 말했다. 골짜기의 평화를 위해 지금 당장 그를 죽이겠다. 그 신의 형상이 그의 뒤에 나타났고 상대는 겁에 질려 무릎 꿇었지만 거절당했어. 궁지에 몰린 수장은 뭔가 시도했지만 카이의 바람 칼날에 팔이 잘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지. 곧이어 최후의 심판이 가슴을 찔러 신의 돌을 꺼냈어. 이 돌은 승리를 증명하는 상징이지. 그는 모두에게 공포를 심어줬고 많은 진실을 깨닫게 했어. 코르는 더 이상 혼동하지 않았어. 바로 이가 골짜기의 신이며 푸른 불꽃으로 자신의 눈을 태운 자였던 거야. 이 신은 침범자에게는 자비가 없지만 합당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죽음 앞에서도 그는 무언가를 시도했다. 그러나 카이의 바람칼에 팔이 잘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다. 곧이어 최후의 일격이 가슴을 관통하며 신의 돌이 드러났다. 이것이 바로 승리를 증명하는 증표였다. 그는 공포를 뿌리며 모두에게 진실을 깨닫게 했다. 코르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이 신이 바로 계곡의 신이며 푸른 불꽃으로 자신의 눈을 태운 자임을 알았다. 이 신은 침입자에게는 자비가 없지만 가치 있는 자에게는 자애를 베풀었다. 카이는 생명의 저울을 짊어진 위대한 현신이었다. 정의의 신은 신들의 시대부터 세상을 지켜보며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재판자였다. 괴물에게서 신맥을 얻은 후 그는 그 힘이 엄청남을 깨달았다. 이것은 인장을 가진 적을 처음으로 물리친 순간이었다. 신의 돌은 다른 존재들의 것보다 훨씬 컸다. 난쟁이들은 카이가 곧 돼지로부터 보호막을 빼앗을 거라며 흥분했다. 신맥을 흡수한 자는 땅의 신의 힘과 보호를 이어받는 듯했다. 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흡수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는 다른 신의 돌들처럼 힘을 흡수했다. 포렉스 할아버지는 이것을 이용해 자신의 힘을 키우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하면 계곡을 지킬 힘이 충분해진다고. 그 말을 듣고 그는 신의 돌을 잘라 할아버지에게도 조금 나눠주었다. 할아버지는 고마워하며 그 에너지를 마셔 스스로를 강화했지만 너무 강했던 탓인지 한 번에 다 마셔버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몸에 반응이 나타났다. 대지의 신령이 돼지에게 축복을 내려주었지만 그 영혼은 계곡의 신과는 급이 달라 빠져나갔다. 인장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 신의 영혼은 무덤으로 돌아간다. 무엇보다 그때부터 그는 가슴속에 불편함을 느꼈다. 이건 인장을 가진 자의 신맥을 먹었을 때의 부작용인 듯했다. 카이는 괜찮다며 계곡으로 돌아가시면 된다고 말했다.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그는 어린 시절 괴물에게 가족과 친지를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깨어나 보니 놀랍게도 포렉스 할아버지의 손녀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죠.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왜 집에 안 가냐고. 아루이는 수호신이 걱정돼 그를 위해 돗자리를 덮어주었고 자신도 이미 계곡의 신에게 헌신을 맹세했기에 카이에게 부족민들의 부탁을 들어달라 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은 항상 여기서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이미 말했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했죠. 카이는 귀찮아하며 그녀를 데려가려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 때문에라도 영원히 수호신을 섬기겠다고 했으니까요. 싸우다 갑자기 새소리가 들리자 카이는 날이 밝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며 아루이에게 집으로 가라고 권했습니다. 드워프 부족은 그를 기다리며 이곳에 머물 허락을 간청했습니다. 지금 떠나면 반드시 죽을 거라며요. 그들은 계곡의 신에게 헌신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고향은 오크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 임시로라도 숨을 곳이 필요했기에 모두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씨는 그들을 허락했지만 계곡에는 발을 들이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떠나려던 찰나 할아버지가 몇 마디 조언을 해 위험을 피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약속 장소로 급히 향해 조세공작 영애와 연습 경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었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잠들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작했죠. 한편 남작비는 만소를 찾아 카이가 어디 있냐 물었고 곧 둘은 맞붙게 됐습니다. 모두가 놀란 건 남작이 오늘 훈련 상대로 그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용감히 영애를 지켰기에 아버지가 실력을 확인하려 했던 거죠. 형제들도 집중해 지켜봤습니다. 카이는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았고 절대 비열한 수단을 쓰지 말라는 충고를 들었습니다. 남작의 분노를 사면 안 된다는 거였죠. 청년은 긴 꼬리 원숭이 때를 물리칠 정도로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물론 이건 연습 경기였기에 죽지 않습니다. 다행히 아침에 포르 할아버지가 인장 소유자임을 잠시 숨겨야 한다고 일러줬습니다. 아직 힘을 완전히 계승한 지 얼마 안 돼요. 다른 인장 소유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을 다루기 전까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했죠. 카이는 신성위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즉시 시작됐고 역시 남작은 엄청난 힘을 지녔습니다. 그의 무기는 매우 무거웠지만 뛰어난 기술로 카이의 신성위장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어났다.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모두가 빈님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 순간 그가 사라졌음에도 계속 싸울 수 있었다. 그 눈빛을 본 빈님은 크게 만족하며 조금 더 즐기고 싶어 했다. 크기와 힘에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빠르게 무기가 부서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상대의 다리를 붙잡아 넘어뜨리려 했다. 두 형제도 놀라움에 휩싸였다. 이 녀석이 아버지의 다리 하나를 들 수 있다니. 빈 후작은 무릎으로 그를 밀쳐냈다. 오라가 이를 보고 기뻐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자신보다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송카이는 숨을 헐떡였다. 빈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칭찬했다. 그래서 투마이는 청년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직접 훈련시키기로 했다. 그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명령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집안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항상 자신에게 싸움을 강요하니 말이다. 로즈도 기뻤다. 여기엔 아버지를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그녀는 내일부터 엄격해져야겠다고 다짐했다. 형제들이 와서 도와주고 몸은 청년이 맞는 모습을 보고 웃기만 했다. 마오는 농담하며 걱정 말라 했다. 죽으면 우리들이 장례를 치를 테니. 엘사는 이 모든 걸 보고 카이가 걱정되었다. 어릴 적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늘 신경 쓰였던 거였다. 며칠 뒤 밤이 깊어지자 청년은 잠에서 깨어 좋아하는 계곡으로 달려갔다. 최근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혹독하게 훈련시켜 시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위에 다다라 신에게 인사했다. 그런데 옆에 새로 지어진 작은 집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루기가 기쁜 얼굴로 맞아주었다. 며칠 전부터 집을 지어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난쟁이가 몰래 들어온 건 아니라고 했다. 상처가 많은 손을 보고 믿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쫓아내려 했으나 그녀는 거부했다. 영리한 그녀는 바로 음식을 꺼내 유혹했다.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많은 것을 수확했다. 요리 솜씨는 훌륭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음식은 굴욕이지만 너무 맛있어 참을 수 없었다. 아루이는 먹는 모습을 보고 바닥까지도 가져왔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점심 무렵 마을로 돌아와 일하러 갔을 때 갑자기 3배나 되는 음식을 받았다. 디 아주머니가 요즘 고생하는 걸 보고 연민을 느꼈다. 형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다가 호되게 혼났다. 일은 적게 하고 많이 먹으려 한다며 카이는 거의 밭 전체를 읽었다. 합리적인 말이었지만 세 형제는 여전히 불만이었다. 밖에서 장난치는 마노는 청춘이 왔다고 놀렸다. 엘사는 계속 그 모습을 지켜보다 음식 더 달라는 걸 봤다. 형이 그녀가 자신을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곧 거절당했다. 이후 카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계곡에 가서 아루이를 도왔다. 낮에는 귀부인과 훈련하고 점심엔 밭일을 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다. 카이는 난쟁이 소녀에게 점점 호감을 느꼈다. 혼자 사는 게 안쓰러워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갔다. 또 그녀의 부족이 다시 번성하는 걸 보며 기뻐했다. 다음 날 큰 바위가 길을 막아 움직일 수 없었다. 다행히 빈님이 지나가 도움을 주었다. 혼자 힘으로는 믿기 힘들었으나 곧 그 거대한 바위를 들어올려 모두를 감탄하게 했다. 이 힘 덕분에 새로운 땅이 비옥해져 앞으로 농사가 더 잘 될 전망이었다. 그날 밤 동기를 얻은 카이는 식물성장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자신이 수호인장을 가진 자로서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엘사가 꽃밭에 나오는 걸 보고 카이가 다가가 물었다. 요즘 친해졌다고 했다. 그녀는 올해 꽃밭이 예전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옛 마을에서 가져온 씨앗이었다. 마을이 불타자 주민들은 꽃이라도 구하려 했던 것이다. 마을은 사라졌지만 꽃은 더 많아져 위로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카이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마을 출신임을 기억했다. 엘사는 그가 고향 사람을 잊었다며 눈치 주었다. 카이는 어려서 얼굴을 기억 못한다고 했다. 엘사는 카이의 행동을 주시하며 후작과 귀부인의 관심을 끈 걸 칭찬했다. 카이는 겸손히 그들보다 더 배워야 하고 강해져야 한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어린 시절 매니 한 말이었다. 엘사는 그때 마을이 파괴되고 카이가 혼자 울었지만 원숭이가 공격하자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을 벌어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그때 모두 죽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빈님이 구해주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카이는 자신이 그를 전에 만난 적이 있음을 떠올렸다. 그리고 반드시 더 강해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그때 절망했다고 털어놓았다. 모두 죽음을 기다릴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을 마치고 기억을 잊은 자신이 이상하다고 웃었다. 엘사는 카이가 모두를 지킨 모습을 아직 기억한다고 했다. 장면이 바뀌어 숲속에서 강한 까마귀 떼가 긴 꼬리 원숭이 무리를 공격했다. 무리의 우두머리는 수호인장을 쓰지 않았지만 상대를 이겼다. 한 방에 인장을 가진 원숭이를 베었고 다음 목표는 난쟁이들이 정착한 계곡이었다. 카이는 여전히 자주 그곳에 갔고 오늘도 아루이가 새 물건을 만들어 가져왔다. 며칠 뒤 매니는 식량 창고를 정리하러 갔다. 카이는 이것들로 떡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마침 엘사가 지나가 듣고 떡이 뭔지 궁금해하며 설명을 못하겠다며 물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자신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 그는 어릴 적에 이미 했던 말이다. 엘사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 마을이 파괴되고 카이는 혼자 울었지만 원숭이가 공격해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을 벌기 위해 뛰어들었다. 덕분에 그녀는 오늘까지 살아남았다. 모두 죽을 줄 알았지만 다행히 빈님께서 나서서 구해주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카이는 자신이 그를 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 기억해냈다. 그리고 반드시 더 강해지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때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모두 죽음을 기다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말이 끝나자 그는 웃으며 왜 그 기억을 잊었는지 모르겠다 했다. 엘사는 카이가 모두를 지켰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며 아직 변함없다고 했다. 장면은 숲으로 전환되고 강력해진 오크 무리가 긴 꼬리 원숭이 무리를 공격하러 왔다. 대장은 인장을 활성화하지 않았지만 상대 리더를 한 번에 쓰러뜨렸다. 인장을 가진 원숭이는 단 한 방에 베어졌고 그들의 다음 목표는 난쟁이들이 정착한 계곡이었다. 현재 카이는 자주 그곳에 왔으며 오늘 아루이가 새 아이템을 만들어 가져왔다. 며칠 뒤 그는 식량 창고 정리 임무를 받았다. 카이는 이 재료로 떡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 엘사가 지나가다 그 말을 듣고 떡이 뭔지 궁금해 물었지만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번 생에 먹어본 적은 없지만 분명 맛있을 거라고 자신했다. 형은 동생에게 식량을 옮기라고 재촉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하며 일하는 중에 여성과 대화하는 그를 부러워했다. 검사관이 마을에 온다는 소식에 그들은 세금을 피하려 식량 일부를 숨겼다. 오라는 이런 조치가 정말 필요한지 의문을 가졌다. 곡식은 귀하지만 조금 나눠주는 건 해가 되지 않을 듯했다. 빈님은 마을에 올해 수확량이 적어 숨기는 것이 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들은 적게 먹는다고 죽지 않는다며 이웃 마을에 선물을 주어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했다. 아버지는 과도한 아부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이 굶주릴 수 있다는 사실도 원치 않았다. 매네팀은 식량을 지하 저장소에 숨겼고 왕소로부터 검사관이 인장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들었다. 그들의 신성한 휘장은 남작보다도 상급이라 한다. 준비를 마친 마을 사람들은 검사관을 환영했다. 그는 간드라는 뚱뚱하고 음탕하며 불쾌한 남자였다. 이동 중 이들은 악인에게 공격받았으나 동료들이 물리쳤다. 검사관은 자우싱에게 다가가 인장에 걸맞게 강인함을 보이라 했고 여자라면 집에서 아이만 낳으라며 싸움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오라도 악인 퇴치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 카이는 뒤따라가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이 일행은 악인에게 공격받았으나 그들의 도움으로 물리쳤다. 자우신이 너무 침착해 감찰관이 다가와 안부를 묻자 그녀는 수호인장에 걸맞게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여자라면 집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맞다며 전투는 불필요하다고 여겼다. 오라는 악인 추방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카이는 뒤따라온 자에 관심을 보였지만 그와 감찰단은 관련 없었다. 그러나 그자는 몬스터와 맞서 싸웠던 듯했다. 그는 나다라 불리며 M수도원에서 파견되었다고 소개했다. 이후 감찰단은 창고 검사를 위해 들어갔고 올해 수확량이 적다며 불평했다. 영주의 수련이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는 말에 아마도 그는 열심히 수련하지 않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근처 외딴 마을이 수확량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남작은 그럴 리 없겠지? 빈경은 고개 숙여 최근 날씨가 악화되어 수확에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간드라는 교활한 자는 이를 빌미로 머무르길 요청했다. 새아버지와 아들은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호세는 가족이 그 노인을 챙겨야 한다는 점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빈경은 부드럽게 감찰관 간드는 왕의 대리인이라 어디서든 예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통일 왕국에 속한 마을이기에 무례하면 안 된다. 밖에서 카이는 스님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에게 감사해했고 놀랍게도 스님은 그에 대해 알고 있었다. 강해지기 위해 신석을 많이 섭취하는 자라고 하며 둘은 닮았다고도 했다. 수도원에서 이 남자 역시 신석을 많이 먹으며 훈련의 일부로 여긴다. 카이는 흥미로워 그가 다른 수호 인장 소지자들과 비교해 얼마나 강한지 물었다. 나다는 신성 배지를 활성화하며 자신은 어떤 신의 보호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단지 많은 신석을 섭취해 얻은 힘으로 수련해온 것이다. 한편 내부에서는 감찰관이 수많은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곳 음식을 시골스럽다며 비난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꿈꿔도 닿지 못할 음식인데도 간드는 더 많은 음식을 요구했다. 마을 전사들은 식사량이 줄어 불쾌했다. 감찰관이 머무는 동안 비밀 식량 저장을 감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스님은 남작과 대형 곤충떼가 외딴 지역 깊숙이 숨어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제는 그 숫자가 평소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었다. 오라는 곳 인간 땅에 대한 전면 침공이 일어날지 의문을 품었다. 나다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 많은 수는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MAS 수도원은 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것이라는 가설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는 길이 바로 이곳이라 했다. 그는 그 괴물들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추적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어서 이곳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 남장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빈 남장님은 승려를 굳이 허리 숙일 필요 없다며 일으켜 세우고 당연히 도움을 약속하며 전문 인력을 보내 호위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카이는 아루기를 찾아왔지만 곧 바빠서 당분간 올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루기는 그가 매우 소중한 존재라 슬펐고 그가 이곳에 남아 다시는 골짜기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는 책임감 있는 인장이 있는 자라 골짜기를 영원히 지킬 것이라며 위로했습니다. 이후 민위에서로 포렉스 노인을 만나 조언을 구했는데 노인은 그들이 공격할 목표가 지난번 여기서 패배한 멧돼지일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지만 카이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가씨는 승려 따라 배우러 떠났습니다. 원래는 나무라가 맡을 일이었지만 그는 청차를 공격한 원숭이 떼를 쫓느라 바빴습니다. 다행히 카이가 동행해 남작은 안심했습니다. 그때 청년에게 여자친구가 음식을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엘사는 쌀떡 만드는 법을 모르지만 시간을 내어 연구했습니다. 선물 받은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흐르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만소가 불러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승려의 단서를 따라 나섰습니다. 조세 아가씨는 딸이 싸우는 것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망설여 말을 삼켰습니다. 얼마 뒤 그들은 최근 원숭이와 멧돼지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 조세는 의아해했습니다. 나다는 원숭이 떼가 쫓겨 일어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원숭이 시체가 더 많다는 것은 힘의 차이가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원숭이 무리의 우두머리는 매우 강력한 개체였고 그들의 진짜 목표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승려는 두 사람에게 예언을 들려주었는데 강력한 신이 이 외진 땅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원숭이 떼를 쫓는 이유도 그 신의 무덤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신을 차지하는 자는 막대한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수도원은 그 힘이 괴물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에 관한 정보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은 굴복하지 않는 야생 영혼이 깨어나 하늘에 닿는 힘을 가졌다고 했지만 그 힘은 빛이자 동시에 어둠이라 두려움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카이는 문득 그 예언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신의 축복을 받은 골짜기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계속 이동하며 심하게 파괴된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조세는 무관심할 수 없어 상황을 살피러 갔고 가능한 한 구하려 했지만 모두 죽은 듯 했습니다. 우질 족은 조용하며 인간에게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뿔은 장식품으로 잘렸고 원숭이들에게도 고통받았습니다. 나다는 이 땅의 신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따로 떨어져 움직였고 카이는 그를 도우러 갔습니다. 그들은 다친 사람들을 찾다가 승려의 집 대청으로 들어가 불을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카이의 반응에 승려는 그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대 언어 해독을 시도하며 마을의 신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로즈는 피자국을 따라 집으로 갔는데 안에는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카이는 죽은 전사를 발견하고 모두 밖으로 옮겼습니다. 멧돼지만 살아남은 것으로 보아 마을은 주력 공격을 받지 않은 듯 했습니다. 옮겨진 시체의 옷차림은 마을의 남작으로 보였고 그는 인장을 가진 자로 싸웠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실은 조세에게 다른 신성한 인장을 가진 이들처럼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추측컨대 그 여성은 새 강력한 원숭이와 홀로 맞섰고 마을 사람들을 달아나게 하려 몸을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희생된 마을 주민수가 적었던 것입니다. 힘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강인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주민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승려의 생각이었습니다. 카이도 인장 수호자의 임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인장을 가진 자는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매장한 후 그들은 무덤에 관한 정보를 물었지만 나다는 그 신과 관련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멧돼지 주력군은 다른 곳에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전 원숭이와의 전투와 마을 상황을 토대로 남은 원숭이들은 숲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 나다가 찾는 신의 무덤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갑자기 카이는 그곳이 바로 골짜기이며 드워프들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감을 가지고 혼자 정찰하겠다 요청했습니다. 승려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한편 드워프 무리도 원숭이 떼가 골짜기로 진격한다는 소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직접 정찰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다른 한편 마을 사람들은 원숭이들의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오라는 다가가 그들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들을 상대하려면 최소 100명 이상이 필요했지만 인원이 부족해 철수를 제안했습니다. 오라는 싸우고 싶어 했지만 모두가 철수를 원해 따랐습니다. 최근 상황이 급격히 위험해졌습니다. 원숭이와 멧돼지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계속 보였습니다. 조세 아가씨를 호위하는 무리도 카이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멧돼지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급해하며 자신도 함께 갔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아 지금 바로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승려나다는 젊은 그를 믿으라며 카이는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님은 그가 떠나는 것을 허락했다. 난쟁이 무리도 오크가 계곡으로 바로 진격한다는 정보를 받았다. 노인은 상황 파악을 위해 직접 정찰을 가고 싶어 했다. 다른 한편 마을 사람들은 원숭이 무리의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다. 오라는 가까이 다가가 많은 괴물이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확인했다. 이들을 상대하려면 최소 100명 이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재 병력은 너무 적어 놓이는 후퇴를 제안했다. 오라는 싸우고 싶었지만 모두가 돌아가자 따라갔다. 최근 상황이 훨씬 위험해졌다. 오크와 원숭이 무리가 이상한 움직임을 계속 보였다. 조세 아가씨 호위팀도 카이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돼지 무리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만 행동할 수 있었다. 그녀는 너무 조급해져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아 바로 쫓아가려 했다. 스님 나다는 젊은 남자를 믿으라 조언했다. 그는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안심시키기 위해 높은 곳으로 가 천리안을 사용해 남주를 찾았다. 그의 능력은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카이는 급히 계곡으로 달려갔다. 발자국이 많아 적의 규모가 크다는 걸 짐작했다. 갑자기 난쟁이 부족이 적으로 오해에 달려들었다. 포르크가 이들을 이끌고 로크의 진격을 막으러 온 것이었다. 상황을 설명한 뒤 그들은 괴물 무리를 추격했다. 카이는 자신에게 맡기라 했지만 카크는 마을 주민들이 집을 짓고 정착 중이니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포르크가 말했듯 그들은 계곡의 신에게 바치며 카이를 도우려 했고 이는 곧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근처에서 오크들이 길을 닦기 위해 나무를 베고 있었다. 이 규모로 정면 대결은 매우 위험했다. 카이는 신속하게 싸워 침입을 막으려 했다. 그 말이 끝나자 우두머리 돼지가 그들을 발견했다. 동시에 뚱뚱한 검사관은 계속 음식을 먹으며 불평했다. 엘사는 그 모습을 보고 몸을 숙여 치웠지만 그 음탕한 노인은 그녀의 예쁜 얼굴에 관심을 보였다. 그녀가 술을 따라주려 할 때 요리사는 음식과 술을 더 가져와 도와주려 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포크 아저씨가 말했듯이 그들은 계곡에 신께 자신을 바치기를 원해 카이를 조금이라도 도우려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죠. 근처에서는 오크들이 수많은 나무를 베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정면으로 싸우면 매우 위험할 겁니다. 반면 카이는 빠르게 싸워 승리해 그들이 계곡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말을 마치자 우두머리 돼지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뚱뚱한 감찰관은 여전히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으면서도 입맛을 잃었다고 투덜댔죠. 엘사는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여 치웠는데 그 음흉한 노인이 그녀의 예쁜 얼굴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술을 따르려던 찰나 요리사가 음식과 술을 더 가져왔고 노인에게도 술을 따라주었죠. 밖에서 엘사는 고개를 숙여 에델리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에델리아는 그녀가 슬퍼하는 듯 보이자 격려하며 그런 표정을 짓지 말라고 했죠. 그게 카이가 보면 실망할 거라며요. 마침 오라가 돌아와 곧 전쟁이 다가온다고 알렸습니다. 다시 주인공에게 돌아가면 그는 돼지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돼지들은 그를 이길 수 없었고 난쟁이 전사들의 지원도 더해져 카이는 훨씬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돼지들은 이를 보고 겁을 먹기 시작했죠. 우두머리는 자신이 직접 나와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 돼지는 다른 돼지들보다 100배는 크고 강력했으며 신성한 휘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문양을 본 포크 아저씨는 이것이 리크다로스 중 하나일 거라 추측했습니다. 이 대륙에는 6마리의 무시무시한 오크들이 신적인 힘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해요. 이들은 북부 오크 종족을 무적의 존재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진 리크다로스라 불립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공은 전력을 다해 싸우기로 결심하며 다른 이들에게는 물러서라고 명령했습니다. 승려의 천리안도 이 장면을 목격했고 맨이 바로 자신이 찾던 신의 힘을 가진 자임을 알게 되었죠. 상대는 아직 공격하지 않고
전임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는 한동안 그 전임자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고 맨이 바로 그 신의 의지를 잇는 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맨은 난쟁이들을 쫓아내려던 돼지들에게 감사해야 했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포크 아저씨의 예상대로 그 돼지 무리의 잔존 세력이 이 소식을 적에게 알린 것입니다. 맨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며 그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맨은 동의하고 돌진합니다. 상대는 압도적인 힘을 가졌지만 카이는 속도가 더 빠르기에 쉽게 피할 수 있었죠. 불꽃 청년은 뒤로 돌아가 상대를 찌르려 했지만 그 돼지의 몸은 매우 단단해 창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주인공은 창끝을 다시 차서 깊숙이 찔렀죠. 그러나 이 돼지는 전혀 다른 능력이 있었으니 상처가 매우 빠르게 회복되는 겁니다. 몇 초 만에 상처가 아물어버렸죠. 카이도 잡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포크 아저씨는 신성한 휘장을 가진 자 중 이렇게 빠른 회복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이 녀석이 불사신이 아니라는 점뿐이었습니다. 상대는 카이가 신의 선택임에 실망하며 그가 많이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모든 것을 빼앗고 계곡을 점령하겠다고 선언했죠. 카이는 아루기와 위의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았기에 즉시 마법을 발동해 불꽃을 일으켜 돼지의 팔을 태웠습니다. 이 모습에 모두가 놀랐죠. 승려도 왜 그 돼지가 그 불꽃을 보고 반응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불꽃에 놀라지 않는 그 마법의 위력은 대단하지만 한계 또한 분명하다. 특히 상대는 이 능력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 공격은 그가 막아내어 피해를 입지 않았다. 카이는 멀리 날아가 충격을 받았지만 그가 불꽃을 견딘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아마도 그가 품은 돼지신의 영혼이 그를 보호한 듯하다. 이 세계의 자연법칙을 아는 신들에게는 그것이 더욱 쉬운 일이었다. 굳은 의지 하나로 상처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것이 가능했다. 맨은 모든 작전이 무위로 돌아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그때 마을에서는 엘사와 모두가 서둘러 수학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 몽카이가 무사하길 간절히 바랐다. 대전이 곧 시작될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남자 주인공은 상대의 방어력 앞에 완전히 무력해졌고 엘사가 만든 주먹밥도 밖으로 튕겨나갔다. 카이가 지쳐가자 돼지 녀석은 아직 죽이지 않고 짓밟으며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보았다. 남자 주인공의 친구는 갑자기 자신에게 아직 쓰지 않은 기술이 있다는 걸 떠올렸다. 그는 주먹밥을 다시 줍고 싸울 의지가 없는 척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심지어 그 돼지신조차도 그를 완벽히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그는 이 세계의 신들이 원자와 분자를 아는지 궁금해하며 손에 바람의 칼날을 활성화했다. 돼지는 자신 있게 선언했다. 나는 계곡의 신의 힘을 빼앗겠다. 그가 칼날을 내리치려던 순간 갑자기 그의 팔이 모두의 놀라움 속에 잘려나갔다. 큰 고통에 분노한 그는 남은 팔로 달려들었지만 카이의 검에 몸이 반으로 쪼개지고 말았다. 이 모든 광경을 본 승려는 안심하며 천리안을 거두었다. 매니전에 없던 신성한 힘을 사용한 것에 놀랐던 것이다. 아래에서는 비가 올 것 같다며 모두가 걱정했다. 그리고 갑자기 다오가 쓰러져 모두를 불안하게 했다. 승리를 거둔 남자 주인공은 상대의 신석을 바로 가져가 모두 마셨다. 신성한 휘장이 폭발하며 막대한 힘을 발산했다. 그는 돼지신을 강제로 억누르고 힘을 빼앗았다. 돼지 무리의 지도자가 사라지자